어제 중국 GDP라는 대형 펀더멘탈 재료는 잘 우리가 타고 넘어갔지만 간밤에 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국 경제 그리고 특히 자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게 뭐 오비 이락이라고 그럴까요? 유럽 증시 대체적인 매도 우위가 쏟아졌는데 이런 매도세 이면에는 바로 도이치뱅크의 실적 실망이 있었습니다. 마감 브리핑하고요. 중국 내용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미국이 없으니까 오늘은 유럽이 일단 마감 브리핑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시죠. 도이치뱅크가 그냥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좋은 걸로 해석하실까 봐요. 깜짝 손실로 저렇게 바꿔놨는데 이래서 유럽 증시 전반에 매도세가 쏟아졌다. 이번 주 그래서 첫 거래일을 유럽 증시의 경우 전반적인 이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도이치뱅크, 유로존 최대 은행이죠. 4분기 실적 보고서상 예상치 못하게 손실이 났습니다. 여기다가 뭐 지난 4분기 실적이야 뭐 과거지사라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올해 여러 이 업황 환경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 것도 역시 투자자들이 우려감을 갖게 했고요. 유로존 은행주 전반의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이 결과 뭐 당사자인 도이치뱅크는 무려 5.4%, 코메르츠뱅크는 4.5%, 크레딧 스위스 역시 2.5%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뭐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런지 한번 보실까요? 도이치뱅크 4분기 실적 보고서 보시겠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은행주 이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복잡하고요. 이거를 제대로 뜯어보려면 진짜 한 1박 2일 동안 뭐 회계학 책 가지고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데요. 그룹 전체 그것도 이제 프리텍스 세전으로 봤을 때 11억 5,300만 유로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월가 금융사들 실적 보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당 뭐 순이익은 예상치를 맞춰놨는데 여기는 저렇게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거고요. 이제 그 원인으로는 밑에 보시다시피 요 크레딧 로스라고 그러죠. 신용자산 손실이 2012년, 2013년 올해 이제 1년 넘어오면서 20억 유로를 넘어갔다는 거. 도대체 유로존의 이런 금융사 손실은 도대체 언제 정리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줄어들 때도 됐는데 아직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다. 이제 라는 얘기고요. 미국보다 좀 늦게 가는 감이 없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제 도전을 또 얘기하냐면은요. 이것도 역시 이제 월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없지 않은데요. 새해에는 이 소송 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 자산 좀 축소하면서 뭐 이 바젤 3도 이제 거의 시한이 다가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정도면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다른 금융주까지 다 찬물을 끼얹을만 한가요? CEO 성명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사의 유럽 익스포저가 과도한 나머지 성장 둔화에 따른 이 수익 문제는 지난해에도 계속됐었다. 여기다가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은행에 대한 각종 이 규제 같은 게 겹치고 있는데 이건 좀 시기상조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 비중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서 수익이 감소해버렸다. 그런데 이런 지난해 업황이 올해도 컨티뉴도 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는 내후년에나 기대할 수 있고 올해는 그냥 터닝포인트 정도만 눈에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여기에 대한 시장 전문가 평가 들어보실까요? 오늘 도이치 실적 보고서상 유로존 경기 침체는 여전히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유로존 은행들하고 금융 환경도 중대한 국면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유로존 위기 현재 바닥을 친 것까지는 확인이 됐을 뿐이지 아직도 과제들이 산적한 유로존 은행주들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진단입니다. 앞에서 보신 신용자산 뭐 상각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권 통합에 대한 이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산 축소하는 이것도 역시 있고요. 뭐 유럽은 사실 볼커룰이 적용이 안 되지만은 비슷한 이 움직임은 당연히 있죠. 다보스 포럼에서 혹시 이런 얘기가 있을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은 사실 그야말로 정치 구단들의 뭐 이런 말잔치라 그럴까요? 좀 그런 상황이죠. 일단 오늘 이 도이치 이슈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뭐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하루를 보냈는데, 저렇게 이제 금융사들의 자아 비판, 고해성사가 과연
추가 양적 완화 내지는 유동성 완화 내지는 금융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어느 정도의 좀 엄살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도 QE1 나오고 끝내려고 하니까 더블 D 우려를 막 월가에서 증폭시키면서 QE2 그 다음에 QE3까지 결국 이끌어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유럽에서 돌아와서 중국으로 날아가시죠. 어제 중국 GDP 7.7%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좀 뻔하게 통계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었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바쁜 모습인데요. 신화통신에서 중국 경제가 이제 꾸준한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냈다라는 자화자찬의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2013 중국 경제 연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영 언론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GDP가 7.7%를 맞춘 거는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일이고,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하고 이 런던에서는 흉흉한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이 제목을 뽑는 데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중국 디폴트라고 줄이려다가 이게 너무 좀 옐로우 저널리즘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금융사 디폴트 도미노 가능성 이렇게 좀 보시기에는 지저분하지만은 디테일하게 제목을 뽑았는데, 일단 이번에 그 원흉은 바로 여기입니다. 차이나 크레딧 트러스트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의 사이 한 2.5금융권 정도 이런 데서 신탁증권을 대량 발행했는데 이게 만기가 1월 31일 날 몰려 있대요. 근데 지난주에 인민은행에다가 30억 위안 정도 구제자금을 좀 달라고 SOS를 쳤는데 이거는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중국 금융시장 전체에 이제 뭐 확산 효과 이런 거를 가져와서 디폴트 도미노 가능성이 있다는 이 시나리오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냥 이 설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제도권 가운데서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먼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섀도우 뱅킹 규제하고 무관하지는 일단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지난 상호저축은행 사태랑 좀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저런 신탁증권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도대체 전조 증상을 파악해야 되느냐. 트레이더들한테 서베이를 돌렸더니 보시다시피 60%가 15금리가 먼저 튀어오를 것이다. 요게 이제 전조 증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AUM으로 중국 신용자산 규모 같은 거 이렇게 쭉 막 돌아오면서 누가 봐도 높은 수준이어서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 규제가 과연 최소한의 출혈을 통해서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에 뭐 근거로 나온 게 쭉 나오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네요. 바로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이 컬럼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은 이 소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풋 냄새 맡는 데 있어서 거의 귀신이잖아요. 이 컬럼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이 도전에 다시 직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관련 이 코멘트를 보시면은 중국의 경우는 조금 뭐 약간 좀 요런 표현은 뭐 팝송에서도 2위송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불길한 거 있잖아요. 막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막 이 부엉이 막 울고 막 이래서 뭔가 좀 이상한 찜찜한 그런 상황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미국발 유동성이 전 세계로 이제 이걸 뭐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형성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리턴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가 보면 하면은 진짜 이 중국의 15금리가 급등했던 지난 사례는 다 작년에 연준 출구 전략 얘기 처음 나왔던 6월달, 그 다음에 옥테이퍼 얘기 나왔던 9월, 10월 요때, 그 다음에 12월 한때 이렇게 다 연준 출구 전략하고 이게 맞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금융이 정치를 컨트롤하는 반면에 중국은 다르다. 심지어 반대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국 인민은행도 다 알고는 있을 텐데, 저런 신탁증권 시장의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고 정부 규제 이 기조에 모순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포지션에 자기도 동참한다. 왜 우리 상호저축은행 사태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벌써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영업정지 맞은 금융기관들 사실 피해는 고스란히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데요. 과연
그때 그 상호저축은행들이 리스크가 커서 결국 가서 이제 쓰러질 거니까 그나마 그걸 싸게 막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잘 굴러갈 거를 굳이 조사하고 규제하고 이거를 음지에서 양지로 들어올려가지고 뱅크런 일어나고 이래서 오히려 당국에서 이걸 망하게 만든 건 아닌 건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슈퍼금리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실까요? 요 1개월물 같은 경우에요. 미국 국채금리로 따지면은 이제 3% 기준이 6%거든요. 조금 위험한 수준. 하루 만에 50bp, 그 다음에 단기물 일주일짜리는 하루 저녁에 155.3bp가 무려 상승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연준 출구 전략, 이 테이퍼 우려 시점하고 그대로 맞물리고 있고요. 6월달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경험도 있고요. 이제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현재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도이치뱅크의 중국 경제학자 준마. 이번에 문제가 된 차이나 크레딧 트러스트 같은 그 금융사들은 주로 이제 뭘 했냐면은요. 신탁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걸로 탄광이나 채굴 분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떠안게 됐는데, 이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죠, 솔직히. 상품 시장에 저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반구가 겨울인 지금도 유가가 저렇게 안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데는 뭐 구리, 뭐 석탄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당장의 묘수가 없는 이상 차라리 그냥 디폴트하게 놔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럴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스피러버 이펙트 있잖아요. 확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스테믹 리스크, 이걸 줄일 수 있는 장기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그냥 쓰러지게 내버려 둬라.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때를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 진짜 소로스 같은 사람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별 이슈로 넘어가가지고요. 요즘에 태양광 관련주들 사실 관심이 크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사실 여기 한번 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CNBC에서도 좀 관심을 나타내고 있네요. 태양광 관련주 투자 대상은 많다. 다변화가 가능하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다. 사실 오바마 테마주, 뭐 MB 테마주, 그린 테마주 다 똑같은 타이틀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은 요 주황색이 태양광이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좀 브레이크다운이 작습니다만은 2040년 가면은 50기가와트에 상회하는 전력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풍력도 쭉 상향이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런 차원에서 폴리실리콘이냐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끼고 가야 되는 모듈하고 집전판이냐, 다양하게 뭐 각 태양광 관련주들의 이 주력 종목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현재 대부분의 태양광주들은 상당히 큰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CI 정말 뭐 종목 상담할 때 들어보면은 뭐 40만 원, 50만 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뭐 연중 뭐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52주 최고가를 뭐 갔다고 해도 2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태양광이 다시 좀 빛나기를, 외국에서부터 바람이 불기를 보고요. 미국이 이제 휴장했기 때문에요. 국채 금리라든가 MSCI 한국 지수는 어제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전에 요거는 하나 볼까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인데요. 이틀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103엔대까지 훌쩍 떨어졌다가 이제 도쿄 니케이 지수의 급락에 연동됐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4엔 21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요, 뭐 우리나라 원달러에 대해서 호재다, 뭐 수출주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은 중국, 그 다음에 이란 지금 복잡하죠. 뭐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원초적인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로 가면서 달러 강세가 뭐 나온 것으로, 이렇게 요 반등 구간과 오늘의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